최근 제임스웹이 새로운 관측 데이터를 쏟아내면서 연이어 비슷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빅뱅 이후 고작 3에서 5억 년밖에 지나지 않은 먼 과거 시점에 지나치게 무거워 보이는 은하, 또 지나치게 무거워 보이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 이런 천체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들은 먼 과거 초기 우주에 존재한 천체라고 보기에는 너무 빠르게 진화한 것처럼 보입니다. 즉 과하게 무거워 보이지요. 마치 고고학에서 이야기하는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유물, 오파츠와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임스웹의 관측 데이터가 정말 사실이라면 이를 설명하기 위해선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우선 하나는 초기 우주에선 지금에 비해 별과 은하, 블랙홀의 성장 속도가 훨씬 빨랐다는 거죠. 지금과는 달랐던 우주의 상태로 인해서 먼 과거 초기 우주에서의 별과 은하들이 더 빠른 폭풍 성장을 할 수 있었다면 지금에서 봤을 때 나이에 비해서 꽤 성숙해 보이는 초기 천체들의 미스터리를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또 다른 두 번째 가설도 있는데요. 어쩌면 우주의 나이가 우리가 줄곧 생각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길 수도 있다는 거죠. 현재 거의 모든 천문학자들은 우주가 138억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쯤 될 것이란 이 계산은 우주의 팽창, 우주 배경 복사, 그리고 여러 시뮬레이션과 다양한 독립된 관측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지지를 받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만약 빅뱅이 이보다 훨씬 더 일찍 벌어졌다면, 예를 들어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 아니라 150억, 200억 년을 넘는다면 제임스웹이 하나하나 발견하고 있는 이 지나치게 무거운 초기 은하들은 사실 더 긴 세월 동안 여유롭게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제임스웹의 최신 데이터를 근거로 우주의 나이가 무려 270억 년일 수 있다는 흥미로운 가설이 담긴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제임스웹의 난감한 관측 결과는 꽤 잘 설명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그간 방대하게 쌓인 기존의 다른 관측과는 맞지 않은 다소 파격적인 가설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논문에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제임스웹이 안겨준 이 최근의 미스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론이 아니라 100년 전에 사장되었다고 평가받는 구닥다리 가설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100년 전에 구닥다리 가설로 제임스웹의 미스터리를 풀려고 하는 새로운 천문학적인 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동료 휴메이슨과 함께 여러 은하까지의 거리를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또 다른 천문학자 슬라이퍼가 측정했던 각 은하들의 스펙트럼과 비교했죠. 특히 각 은하들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더 긴 파장 쪽으로 치우쳐 보이는지 적색 편의의 정도와 비교했습니다. 놀랍게도 은하들의 적색 편의 정도는 은하까지의 거리에 비례해서 늘어났죠. 당시 천문학자들은 이것이 은하들이 박혀있는 우주 시공간 자체가 균일하게 팽창하며 벌어진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먼 은하에서 빛이 날아오는 동안 그 사이의 시공간도 함께 늘어나죠. 그리고 지구로 날아오던 은하의 빛의 파장도 더 길게 늘어집니다. 당연히 더 먼 은하일수록 빛의 파장이 늘어나는 효과도 더 커집니다. 따라서 은하까지의 거리에 비례해서 적색 편의 정도가 커지는 것도 이해할 수 있죠. 이러한 허블의 발견은 곧이어 우주의 팽창, 그리고 빅뱅이라는 우주 태초의 순간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외골수 천문학자 프리츠 쯔비키는 생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은하들의 적색 편이란 현상을 보다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죠. 쯔비키는 은하의 스펙트럼이 적색 편의를 보이는 것을 은하들의 후퇴 때문이라고 곧바로 판단하는 건 섣부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봤을 때 사실 천문학자들이 관측으로 확인한 건 은하의 스펙트럼이 더 긴 쪽으로 치우쳐 보인다는 적색 편의 자체일 뿐이죠. 깐깐한 쯔비키가 보기에는 실제로 시공간의 팽창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적색 편이라는 현상만 봤을 뿐이죠. 그리고 그 적색 편의를 나름의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시공간의 팽창으로 인한 결과일 거라 추론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공간의 팽창 말고 분명하게 관측되는 은하들의 적색 편의를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쯔비키는 아주 그럴싸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는 빛이 다른 원자, 전자와 부딪히면서 에너지를 잃고 다른 방향으로 산란되는 컴퓨턴 산란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먼 우주에서 지구까지 빛이 날아오는 동안 우주 곳곳을 채우고 있는 다른 가스 구름 속의 원자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빛은 에너지를 잃게 되고 파장이 더 긴 쪽으로 산란될 수 있다고 추정했죠. 말 그대로 우주에서 빛이 날아오면서 다른 원자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에너지를 잃고 지쳐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쯔비키가 대안으로 제시한 이 가설을 Tired Light, 빛의 피로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쯔비키의 가설이 맞다면 더 먼 거리에서 날아온 빛일수록 더 많이 지치겠죠. 더 긴 여독으로 인해서 빛의 파장도 더 길게 늘어집니다.
놀랍게도 시공간의 팽창이 아니어도 찌비키의 빛의 피로를 적용하면 거리에 비례해서 은하의 스펙트럼이 길게 늘어져 보이는 관측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흥미롭게도 바로 이번 논문에서 저자는 100년 전에 나온 이 찌비키의 가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이 지지하는 람다 CD의 무주론은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우주의 진화를 이야기합니다. 이 모델에서 은하의 빛을 더 긴 파장으로 적색 편의를 시키는 것은 우주 시공간의 팽창뿐이죠. 따라서 실제 관측되는 적색 편의를 단순히 우주 팽창 하나만으로 설명하려면 우주 팽창이 그동안 꽤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우주가 지금의 스케일까지 팽창하기까지 걸린 그간의 세월, 우주의 나이는 그리 길지 않게 되죠. 이렇게 추정된 우주의 나이가 대략 138억 년입니다. 그런데 만약 실제 관측되는 은하들의 적색 편의가 시공간의 팽창으로 인한 효과 말고도 빛의 피로 현상이 함께 적용된 결과라면 어떨까요? 논문의 저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 둘이 함께 적용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적용한다면 우주의 나이는 훨씬 길어지게 됩니다. 관측되는 적색 편의를 시공간의 팽창 하나만으론 설명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주의 팽창 속도도 현재 추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훨씬 천천히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느린 팽창 속도로 우주가 지금의 스케일까지 팽창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계산해보면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에서 270억 년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뻥튀기 됩니다.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죠. 이 흥미로운 주장과 관련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이 논문의 저자와 직접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다양한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피로 가설의 지위는 현재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빛의 피로 가설을 지지하진 않습니다. 이후에 진행된 여러 관측들은 빛의 피로가 아닌 팽창하는 우주 모델을 지지하기 때문이지요. 대표적으로 1930년대 당시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과 리처드 톨먼이 함께 제시한 재밌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들은 거리에 따라서 은하들의 표면 밝기, surface brightness가 얼만큼 어두워져 보이는지를 통해서 팽창 우주, 그리고 빛의 피로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맞는지 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만약 찌비키의 빛의 피로 모델이 맞다면 우리가 보게 될 은하들의 표면 밝기는 이렇게 변해야 합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은하의 밝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어두워집니다. 동시에 또 멀어질수록 은하 전체를 더 좁은 시야에서 한꺼번에 보게 되죠. 하늘에서 보이는 은하의 면적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작아집니다. 결국 두 가지 효과는 상쇄되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그에 비례해서 빛이 피로해지는 효과만큼만 어두워진 은하를 보게 됩니다. 즉 빛의 피로 모델이 맞다면 은하들의 표면 밝기는 거리의 단순 반비례해서 어두워져야 하죠. 그런데 우주가 팽창하는 것이라면 상황은 조금 달라집니다. 먼 은하에서 빛이 날아오는 동안 계속 우주가 팽창하면서 그 은하까지의 실제 거리도 계속 멀어집니다. 이러한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하죠. 빛이 날아오는 동안 그 사이 은하까지의 거리가 더 멀어지면서 은하에서 날아오는 빛이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더 길어집니다. 이러한 시간 지연 효과를 고려해야죠. 또 두 번째로 빛이 날아오는 동안 시공간의 팽창으로 인해서 빛의 파장 자체가 거리에 비례해서 늘어지는 우주론적인 적색 편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은하가 멀어지면서 은하가 사방으로 방출한 빛의 세기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어두워지는 효과까지 있죠. 즉 이 모든 효과를 고려하면 팽창 우주 모델에선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은하의 표면 밝기가 거리 4제곱에 반비례해서 더 빠르게 어두워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관측은 어떨까요? 거리가 더 멀어질수록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하의 수는 압도적으로 줄어듭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보이는 은하의 표면 밝기가 거리 4제곱에 반비례해서 더 빠르게 어두워지면서 배경 하늘의 밝기 속에 파묻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은하의 표면 밝기를 통해 팽창 우주 모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톨먼의 표면 밝기 테스트라고 합니다. 빛의 피로 가설을 끝내 무너뜨린 가장 강력한 관측적 증거 중 하나죠. 이 외에도 우주 배경 복사와 같은 다양한 관측은 팽창하는 우주의 모델을 지지합니다. 아쉽게도 이번 논문에선 빛의 피로를 부정하는 이런 다양한 추가 관측에 대해서까진 디테일하게 반박을 하진 못했습니다. 다만 최근 제임스 웹이 연이어서 발견하고 있는 지나치게 빨리 성숙한 초기 은하들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을 뿐이지요. 우주의 나이를 의심하게 만드는 제임스 웹의 당황스러운 발견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최근엔 아주 먼 초기 우주에선 기대하지 않은 막대 은하의 모습까지 발견되기도 했지요. 이 은하는 우리 은하의 먼 옛날 모습과 아주 유사할 거라 추정됩니다.
이전까지 천문학자들은 은하 중심의 막대 구조가 형성되기 위해선 적어도 수억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시어스 2112의 은하를 보면 겨우 수천만 년 안에 막대 구조의 진화가 끝났던 것일 가능성이 있죠. 최근 제임스 웹을 통해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발견은 결국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어쩌면 그간 기존의 람다 CDM 모델을 통해 예측했던 초기 우주 진화에 비해서 실제 우주에선 더 빠른 속도로 은하의 탄생과 성장이 벌어졌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뱅 이후 20억, 30억 년밖에 되지 않은 초기 우주에서 이미 꽤 성장한 모습의 은하를 발견하는 것일지 모르죠. 또는 정말 이번 신박한 논문이 주장했듯이 우주의 나이 자체를 다시 재고해볼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워낙에 많은 다른 관측적 증거들로 인해서 당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최근에 제임스 웹의 관측 결과들이 우주의 나이를 2배로 뻥튀기 했을 때 설명된다는 이 주장은 꽤 흥미롭게 들립니다. 과연 우주의 진짜 나이는 몇 살일까요?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